너의 마지막 수학 수투 225 함수의 그래프 두 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은 안 끊고 가도 되기는 하는데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할 때 한 큐에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극값을 듣고 지금 이 부분까지 같이 들으면 좀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끊어서 가는 거예요. 자, 약간 느닷없지만 제가 이런 설명을 할 건데 잘 들어보세요. 2차 함수에서 실근의 분리라고 했던 단원이 있어요.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것의 실근의 분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다. 시작은 이런 거죠. 그냥 y는이 아니라 이제 2차 함수가 있을 때, 또 너무 그렇게까지 얘기하나? 얘는 0이다라는 이 방정식이 있어요. 이것의 실근에 대해서, 실근이 있다고 할 때, 대해서 이런 설정을 하는 거야. 근이 뭐 있냐 없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두 근이 특정 숫자를 기준으로 그 숫자보다 큰 쪽에 있다, 작은 쪽에 있다. 실근에 대해서 두 실근이 모두 K보다 크다. 혹은 두 실근이 모두 K보다 작다. 이런 설정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확인하는가? 두 근이 모두 K보다 크다. 그럼 이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x축이 있고, 제가 지금 2차 함수가 양수인 경우에 한해서 본 거예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다. 이렇게 k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그럼 이런 모습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런 걸 확인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실근의 분리라고 불러요. 근이 어떤 기준수보다 크다 작다, 뭐 별의별 설정을 다 할 수 있죠. 한 근은 뭐 기준수가 이제 두 개가 돼서 요 사이에 한 근이 있고 다른 한 근은 얘보다 더 크게 있다, 아니면 뭐 두 어떤 기준수 사이에 두 근이 다 있다, 이런 식의 설정을 할 수도 있죠. 이런 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사하게 되는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라고 할 때 제가 두 개의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두 개를 들어볼게요. 하나는 뭐냐면 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여기서 이제 문제에 따라서 a, b, c에 대해서 뭔가 힌트를 주겠죠. 저는 이제 어떠한 따져야 할 조건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놓을게요. 이것의 한 실근은, 이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리고 베타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뭐 제가 여기서 이제 A가 양수라고 해볼게요. 양수라고 해볼게요. 자, 이러기 위한 조건은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일단 두 개의 근이 있는 거죠.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편의상 이걸 제가 지금 이제 fx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인 거죠. 그랬을 때 하나는 1과 2 사이, 1과 2 사이, 그리고 또 하나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런 모습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따지느냐? 제일 먼저 따질 건 뭐냐면, 이 경계가 되는 1과 2에서 이 fx라는 함수의 값의 부호를 따지는 겁니다. 이 모습이 되려면 x가 1일 때 이 fx라는 이 함수의 y값은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커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따지느냐? f1이 0보다 크다. 그럼 2일 때는요? 작아요. 그럼 f2는 어때요?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뭘 따진 거냐면 경계에서의 값을 따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조건만 만족하면 이 그림이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x축이 있어요. 아래로 블록하는 그래프예요. 근데 x가 1일 때는 이렇게 양수인, y값이 양수인 점을 지나고 x가 1일 때는 음수인 점을 지나요.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는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의 교점은 이 둘 사이에 있고 다른 교점은 이보다 클 수밖에 없네요? 됐네요? 아, 경계값만 따지면 되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볼게요. 또 하나의 예는 뭐가 있냐면, 제가 여기 좀 지워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번에는, 자, 제가 약간 이상하게 얘기했네. y는 이것의 두근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근으로 얘기하려면 이게 y는이 아니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은이라고 얘기했어야 했죠. 죄송해요. 그 다음에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하고 베타가 다 1과 뭐 3 사이에 알파하고 베타가 다 있다. 두 근이 다 1과 3 사이에 있다 얘기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조건을 따져야 되겠느냐? 요거 제가 좀 위에서부터 따져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x축이 있으면 이렇게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걸 제가 fx라고 볼게요. 이때 이 두 근이 알파, 베타, 그리고 이게 1과 4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1, 여기가 이제 4 돼 있는 거죠. 1과 4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이게 잘 보이려나? 잘 안 보이려나? 잘 보이려나? 1과 4 사이에 이렇게 2차 함수의 교점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아까처럼 선생님 할 수 있어요. 경계값 따지면 돼요. 경계값. 해서 F1이 x가 1일 때 y값이 0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그리고 F4 x가 4일 때 y값이 0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경계값을 부호로 따지면 돼요, 선생님. 근데 잘 생각해봐요. 이걸 만족하면 이 그림이 되느냐. 이것도 같이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1일 때 이렇게 y값 양수, 4일 때 이렇게 y값 양수면은 이 그림만 될 수 있느냐? 아닐 수도 있죠. 바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럴지도 몰라. 이럴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뭘 따져야 되느냐? 얘처럼 교점이 두 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참고로 이제 그냥 두근이라고 할 때는 같은 두근일 수도 있으니까 교점이 중근이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시근이건 교점이 어쨌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뭘 따지게 되느냐? 판별식을 따지는 거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따진다 이겁니다. 괜찮으세요? 경계값만으로 안 돼서 판별식을 따지게 됐네요. 근데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꼭 이 그림이 되느냐? 이것도 잘 보세요. 이렇게 x축이 있죠. 여기 1과 4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 버리면 y는 fx가 그럼 봐요. 이렇게 x가 1, 4일 때 y값이 양수 나왔죠? 그리고 x축이랑 두 번이나 만났네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됐습니까? 안 됐죠? 마지막으로 뭘 따져야 되느냐? 이 모습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가 뭘 더 확인해야 되느냐? 바로 대칭 축의 위치입니다. 축의 위치가 1과 4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얘는 대칭 축의 위치가 1과 4 사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참고로 이렇게 있을 때 y는 이렇게 만들어서 있는 이런 이 방정식의 축의 방정식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우리가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도 되긴 하지만 축의 방정식의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로 나오게 됩니다.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이 대칭 축의 방정식의 위치가 1과 4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2차 함수가 결국엔 이게 뭐 방정식으로 출발했지만 결국에 지금 뭐였냐면 2차 함수가 x축이랑 어떻게 만나느냐. 어떤 지점이 경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경계보다 x축과의 교점이 크냐 작냐를 설정해 놓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제일 먼저 경계값을 따져봐야 됩니다. 재수가 좋으면 경계값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그 조건을 얻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좀 운이 없으면 사실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알게 되긴 하는데 사이에 한 근, 여기 또 한 근 이렇게 있을 때 혹은 이 두 수 사이에 어떤 그 다른 경계가 있다고 할 때는 경계값만 따지면 되긴 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해결 안 될 때는 경계값을 따져보고요. 이제 본인이 판단할 수 있어야죠. 경계값만으로 이 그림이 되느냐? 안 된다라면 그 다음엔 판별식도 따지고요. 그리고 축의 위치도 따져야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세 가지 다 따져야 할 게 세 가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경계값만으로도 답이 나오면 다행이고요. 경계값, 판별식, 축의 위치까지 따져야 된다 이겁니다.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방식을 그러니까 x축과 만날 때 어떤 경계를 기준으로 크다 작다가 설정이 되어 있을 때 확인하시려면 말이죠. 그럼 이걸 왜 얘기했느냐? 125페이지 문제를 풀려면 이걸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기억하세요. 경계값, 판별식, 축의 위치입니다. 칠판 좀 지울게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까지 같이 아까 들었다라면 머리가 터졌겠죠? 선생님 머리가 뻥 터졌겠죠? 자, 이거 좀 지우고요. 그 얘기를 할 때 학생들의 어떤 상태가 완벽하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떠드는 게 이 애의 귀에서 튕겨져 나가고 있다. 그럼 저도 약간 멘붕이 돼서. 자, 필수 예제 20번 볼게요. 자,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fx가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a제곱 x제곱 빼기 ax 이렇게 있대요.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것에서 극소 그리고 x가 1보다 클 때 극대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극소 이 범위에서 극대를 갖게 된다? 그랬을 때 A의 범위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최고차항계수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 그러면 극대극소가 다 있다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극대극소가 있게 되는 거죠. 극소, 극대. 그럼 얘가 0과 1 사이 얘가 1보다 크다 이거잖아요. 일단 확인하려면 우리가 미분을 해봐야죠. f'x.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여기에는 더하기 2 a제곱 x 빼기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일단 극대극소가 다 있으니까 x축이랑 두 번 만나야 돼요. 이렇게. 이게 y는 f'x가 이렇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지점과 이 점의 x값들이 얘는 x값이 될 거란 말이에요. 괜찮으세요? 근데 얘가 0과 1 사이 이건 1보다 커야 된대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때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이랑 그냥 몇 번 만나느냐가 아니라 만나는 요 자리가 경계를 기준으로 크다 작다가 설정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따져봐야 됩니까?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될 거. 책이랑 설명 방식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제일 먼저 따질 거 경계에서의 값입니다. F', 이거 F'X니까. F'0의 부호는 0보다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작아야 되죠. 그리고 F'1은 0보다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커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만 가지고는 커야 되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 그림이 되느냐. 생각을 해봅시다. X축이 있어요. 0일 때는 이렇게 음수인 점을 지나고 1일 때는 양수인 점을 지나요. 그리고 얘는 위로 볼록합니다.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것만 따지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제가 요거를 지금 식을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눠서 써볼게요. F'0이 음수여야 하고요. 그리고 F'1이 양수여야 한다 이겁니다. 풀어보도록 하죠. F'0은요. 0 대입하면 빵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 A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생기게 된 거죠. F'을 1 대입하면요. 그럼 이제 이게 A에 관한 2차식이 되네요.
1 대입하면 여기는 2a제곱 됐고요. 1 대입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a, 여기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입니다. 이게 0보다 커야 된다 이거죠. 괜찮으세요? 그러면 자 이게 인수분해가 되겠는데요. 2a 여기가 a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여기가 3 여기가 1에서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3과 마이너스 1이 경계가 되어 있네요. 0보다 크다니까 바깥쪽에 사이값이에요. 바깥쪽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범위는 마이너스 1과 2분의 3의 기준으로 바깥쪽이 답이 된 거죠. 근데 얘까지 따지면 0보다 크다가 있으니까 0보다 크다가 있으니까 결국에 뭐예요? 답은 2분의 3보다 크다가 됐겠죠. a는 2분의 3보다 크다. 얘는 얘처럼 이 사이의 한근, 다른 쪽의 한근 이렇게 할 때는 경계값만 가지고도 답이 나와요. 그 아래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20번의 두 번째 겁니다. 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제일 먼저 따질 건 경계값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안 되면 뭐 따지라고 그랬죠? 판별식. 그리고요. 축의 위치를 따져야 됩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자, 거기 20번의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보시면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a-1x 얘가 범위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 극대 극소를 모두 갖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극대 극소가 여기에 극대 극소 모두 있다. 극대 극소를 모두 갖는다고 얘기했어요. 일단 미분을 해야죠. f'x는요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1이죠.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이랑 몇 번 만나야 됩니까? 두 번 만나야죠. 극대극소가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 모양새가 말이지 x축 여기 y는 f'x가 있을 때 모양새가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자, 이제 우리가 뭘 따져야 되겠느냐. 첫 번째 경계값을 따져봐야죠. f'-1은 0보다 어때야 돼요? 응? 커야 돼요. 그리고 f'1은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근데 이게 크다고 해서 이 모습이 되느냐. x축이 있으면 마이너스 1일 때 양수인 점 1일 때 양수인 점 지나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얘처럼 만나야 된다. x축이랑 두 번 만나야 된다. 이번엔 꼭 두 번 만나야 되죠. 그럼 판별식 0과 같아서는 안 되겠네요. 두 번 만나야 극대극소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쓸 수 있겠습니다. 짝수 판별식 알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막 얘기해 버렸는데 이게 이제 2 곱하기 a니까 이 a가 b-입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씨입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씨 3 곱하기 a 마이너스 1 이게 0보다 커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0보다 크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x축이랑 두 번 만난다고 해서 꼭 이 그림이 되느냐. 아니다. 마이너스 1과 1이 있을 때 이렇게 양수에서 만나면서도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 그 축의 위치가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축의 위치까지도 따져야 된다. 여기 아래 좀 지우겠습니다. 축의 위치까지도 따져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축의 위치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상법안 해가지고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 자꾸 하는 게 싫으니까 이것도 기억하라 이겁니다.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거 바꾸면 y는 a 뽑아내면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셔널셔널 되거든요. 축의 위치,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여기서 이제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6분의 b 2a인 거예요. 그 1을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a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a 걔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엔 세 개를 다 구해서 겹치는 범위가 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그지? 자 f-1은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여기는 이제 3 마이너스 2a 더하기 a니까 마이너스 a 빼기 1 이게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거네요. 여기서는 a는
2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왔습니다. F1, 여기는 이제 얘는 3 더하기 2a 더하기 a니까 3a 빼기 1, 이게 0보다 크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a는 2 넘어가면 자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가 나왔습니다. 그럼 두 개 다 겹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에서 나온 그 조건 답이 a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가 된 겁니다. 이제 아래도 볼게요. 아래 보시면 a제곱 빼기 3a 더하기 3a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리고 잘 봤더니 이게 실근을 구하려고 근해 공식을 써봤더니 판별식을 좀 볼게요. 그리고 판별식 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씩 계산하면 9 빼기 12가 돼서 음수예요. 이게 실근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실근이 없고 지금 얘 2차 함수 구조로, 2차식 구조로 봤을 때 이게 최고차 계수가 양수 1이죠? 실근이 없죠? 얘는 항상 양수죠. 이 말 괜찮습니까? 이렇게 근이 안 나와. 근데 최고차 계수가 양수야. 그럼 얘는 항상, 이제 뭐 새롭게 y는 a 제곱 빼기 3a 더하기 3이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할 때 마치 x 대신 a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래로 블록하고. 근데 이게 얘는 0이라고 그 방정식을 따졌더니 실근이 안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변수축 a가 있으면 떠 있다고요. 얘는 계속 양수라고요. 계속 양수.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a는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걸 이해 못해서 제가 가끔 너무 설명을 길게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a는 실수예요. 그러면 이 세 개 다 겹쳐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얘는 어떤 새로운 제약을 만들어내지 않은 거죠. 자, 이거 이제 제가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보면 a는 이거는 3 됐고 이거는 마이너스 3 됐죠? 부등호 방향은 바뀌게 되겠죠. 그럼 얘랑 겹치는 게 답이 되겠네요. 자, 따져볼까요? 따져보시면 처음에 얘는 이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나왔고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 어디 있겠네요. 그리고 2는 여기 어디 있겠네요. 2 사이다라고 했으니까 겹치는 건 얘네요. 결국 답은 이거군요. 그렇다고 이 아래 거를 따질 필요가 없었는가? 아니죠. 우연히 얘가 답이 된 것 뿐이죠.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된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최대치로 따질 때 그러니까 이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이 형태가 어떤지를 결정해 놓고 조건을 따질 때 경계값, 판별식, 추계 방정식의 위치까지 따져야 된다. 고생하셨어요.